6.25 전쟁 범죄를 기획한 자와 동족 상잔의 전쟁 책임이 있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스탈린과 마오쩌둥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쟁 주범은 스탈린과 마오쩌둥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북한에 그 대리인들을 보냈죠. 스탈린의 수족인 스티코프, 1945년부터 북한 공산정권이 출범할 때까지 북한의 사실상의 통치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6.25 전쟁까지 대사를 하면서까지 계속해서 북한을 전쟁으로 몰아갔죠. 그리고 또 그 소련에 있던 고려인 공산주의자들, 이 사람들 데리고 와서 통역관으로 서면서 소련식 공산화, 그리고 결국은 6.25 전쟁까지 기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서 온 연안계 한국인 공산주의자, 그리고 팔로군 부대 한국인 부대원들, 이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38살의 김일성이가 1950년에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김일성은 보면은 1945년에 북한에 올 때 소련군 대위였습니다. 그러다가 1년 만에 소련 군정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북한에서 공산혁명을 일으킨 혁명가가 됩니다. 3년 만에 북한 공산정권의 수상이 되고, 그리고 6.25 전쟁을 일으켰을 때는 정부를 만든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김일성은 기본적으로 소련이 만든 그런 지도자입니다. 공산정권이고 지도자고, 그래서 스탈린과 소련군을 거역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김일성은 허상입니다. 하나도 자기가 만든 것이 없습니다. 소련 정부와 소련 군대가 만들어줬습니다. 소련 군대가 북한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김일성을 지도자로 옹립하면서 스탈린과 같은 반열에 놓고 우상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김일성에 대한 비판을 일절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의 김일성입니다. 그렇지만 김일성의 실질적인 모습은 스티코프의 명령에 전적으로 따르고, 또 스탈린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였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때 꼭두가시다, 괴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그 북한 공산정권의 수상인데, 그러면은 6.25 전쟁을 자기가 주도했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계획을 김일성이가 수립한 것도 아니고, 김일성이는 또 군사 일을 잘 모릅니다. 유격전을 한다고 해서 거대한 전쟁 계획을 워게임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김일성이가 개전 후 9일이 지난 7월 4일 날 처음으로 최고사령관이 됩니다. 최고사령부를 설치하고 최고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전쟁 전에는 누가 했을까요? 7월 4일 날 최고사령관이 되었으면은 그 전에는 누가 했는가? 최용건이가 했을까요? 최용건은 인민무력상이지만은 그것은 후방에서 병참이라든지 군수 지원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군사 외교나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전쟁하는 군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역은 소련 대사 스티코프와 그 아주 고위급 장성으로 이루어진 군사 고문단, 이런 소련 군사 고문단들이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소련 깃발과 중국 공산당 깃발이 있습니다. 이거 결국은 6.25 전쟁 수행 능력이 이 두 개의 나라에서 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소련의 전차, 자주포, 야포, 박격포, 트럭, 심지어는 그 자동소총이라든지 군복, 군수품 전부 소련에서 왔습니다. 북한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무기까지 갖추어진 훈련하고 전투 경력까지 있는 수개 사단급 한인 팔로군 부대가 중국 공산당에서 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식민지로 헐벗은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이 없었다, 사실입니다. 북한은 전력과 화학, 광산업 이 중심으로 중공업이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의복이나 식품 등 소비재 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식량은 남쪽에서 평야가 많아가지고 주로 남쪽에서 생산되고 북한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단된 뒤로는 북한의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 되죠. 그리고 총이라는 것은 일본군 그걸 무장해제하면서 받은 구구식 소총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군인들 훈련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모든 군사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 전부 소련에서 왔기 때문에 북한 자체적으로는 능력이 안 된다. 소련과 중국 공산당이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걸 보면은 스탈린이 전쟁의 수괴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스탈린은 중국을 공산화한 주역입니다. 중국이 자기 힘으로 공산화한 것이 아닙니다. 소련의 도움으로 공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한반도 전체 공산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이런 서방에서 이런 공산화에 이렇게 대항을 하면서 결국은 북한만 공산화하고 북한을 기지로 해가지고 남쪽도 무력으로 통일하자, 공산하자 이렇게 한 것이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일본 홋카이도까지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의 반대로 못했지만은 그 정도로 이 아시아 공산화에 타겟이 있었고 거기에 김일성을 앞세운 것입니다. 마오쩌둥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상 스탈린과 똑같은 그런 전쟁 주범입니다. 만주에서 국민당군과 싸울 때 소련에서 모든 군사훈련을 시키고 무장을 시켜가지고 이 공산당군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주에서 장제스의 국민당군이 패했습니다. 이 소련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거는 어려웠죠. 그리고 또 6.25 전쟁 전에 한인 팔로군 부대 그것이 또 북한군에서 가장 주력이 되는 군대가 됩니다. 이것을 만약 보내지 않았더라면 북한군 도발을 못합니다. 우리나라 공격을 하려면은 방어부대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중공군이 한인 팔로군 부대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전쟁 못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펑더와이가 이 중공군을 이끌고 북한에 왔을 때 전쟁을 독촉하고 부산으로까지 진격을 독촉한 사람이 마오쩌둥입니다. 마오쩌둥이 전쟁 주범입니다. 스탈린은 사실 그 6.25 전쟁에 개입한 것을 숨기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 군사 고문단 같은 경우에도 아주 은밀하게 보냈고 그 다음에는 또 그렇게 해서 군사 고문단 신원이나 이런 걸 확인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국이 조종사를 보내가지고 그 미 공군기에 대항을 했지만은 무전기를 끄고 다니면서 러시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숨기려고 했죠. 그러나 격추될 때는 뭐 급하니까 러시아 말을 했죠. 그렇게 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휴전 협상의 그 유엔군 측 대표인 터너 조이 장군 이렇게 말했습니다. 6.25 전쟁은 한마디로 소련의 권총, 소총, 자동소총, 대포, 전차, 전투기, 무기, 군복, 도하 장비 모든 것이 다 소련에서 온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판문점에 서 있는 사람만 북한 사람이지 군복이나 모든 것은 다 소련제였다는 거죠. 작전 계획도 소련군이 만들어준 것이다. 이러면 뭐 다 할 말 다 한 거죠.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고 한인 팔로군 부대가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여기가 중공군을 보냈을 때 여기 중공군의 최고 사령관이 펑더와이입니다. 이 펑더와이는 북한에 오기 전에 북한과 중공군 사이에 그 북한군의 작전 지휘권을 그 중공이 가져갔죠. 물론 뭐 김일성이가 처음에는 그게 미온적이었지만은 결국 중국이나 소련에서 지휘권은 일원화돼야 되고 그것이 중국 그 인민지원군의 사령관인 펑더와이가 가지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
그거는 뭐 김일성의 그런 미온적인 반응은 일고의 그런 검토도 되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12월 4일 날 중조연합 사령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사령관 겸 정치위원회 펑더와이가 되고 부사령관의 그 중국인 덩화, 홍셰저 이 두 사람이 되고 북한군에서는 1군 단장으로 있던 김웅 이 사람이 부사령관이 되고 중국말을 잘했던 박일우가 부정치위원으로 중공군과 북한군을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펑더와이와 김일성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거죠. 여기 정언을 했습니다. 역사학자 김성칠의 일기에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직접 다녀보니까 역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소련과 중국 공산당군과 싸운다는 것을 실감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한 예가 명륜동 앞길을 가다가 하나의 그 신분증을 하나 그 뭐라 그럴까요 주웠습니다. 근데 그 주워 보니까 김익로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것이 몇 달 전에 발급한 중공의 팔로군 사령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이었더라. 그러니까 중국 군적을 가진 조선 병정이 이 6.25 전쟁에 참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 중공군의 개입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전쟁은 중공군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뭐 말할 정도로 이야기하고 또 김성칠이가 고향인 영천으로 가는 대구 쪽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쭉 보니까 경부선상에 북한군 전차가 주저앉아 있는 파괴된 북한군 전차가 수백 대가 있더라는 겁니다. 파괴된 전차가 수백 대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역시 이 전차가 어디서 왔느냐 소련군 전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쟁이 북한군과의 전쟁이 아니라 소련군과의 전쟁이구나. 이 파괴된 수백 대의 전차를 통해서 이 전쟁이 결국은 소련과의 싸움이다. 이런 걸 실감한다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이것보다 더 생생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6.25 전쟁은 그 대북 억지력이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국군이 북한군보다 더 우세했다거나 또는 미군이 그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만약에 대한민국을 침공할 경우에 미국이 좌시하지 않는다는 그런 억지력을 행사했다면은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북한군 쳐들어올 수 없죠.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이 전쟁을 일으키면은 개입하겠다고 할 경우에 전쟁 못 일으키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아주 집어삼키기 쉬운 먹이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평화를 확보하려면 억지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6.25 전쟁에 책임자가 없습니까? 지금 북한은 김일성이가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모두가 다 김일성은 죄가 없는 것처럼 또 전쟁에 책임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죠. 소련 붕괴된 뒤로 스탈린이 책임이 희석되어 버렸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마오쩌둥 아직도 자기네들 공산당의 아버지로 이렇게 받들면서 지금 중국에 보면은 인민폐가 모든 화폐에 다 마오쩌둥의 초상화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독재 국가의 연장이죠. 그러면 국가에서 6.25 전쟁은 여전히 유엔군의 미군에 의한 전쟁이고 미군의 침략 전쟁이고 자기네들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북한군에 온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6.25 전쟁은 김일성이가 그 무력 남침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국군이 공격을 해서 반격을 했다는 그런 거짓 주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쟁 책임자가 누군지 모호합니다. 중국은 마치 미국이 전쟁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북한군은 미국의 사주를 받은 이승만 정부가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 전쟁 책임이 없을까요? 이거는 우리 한민족으로서 김일성, 박근영이가 전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6.25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전쟁 책임을 져야죠. 김일성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경우에 결과가 충분히 예상됩니다.
여수순천 사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동족 상잔이 됐는데 전면적인 남침을 했을 경우에 이게 동족 상잔이 안 되겠습니까? 다 알면서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나 책임이 큽니까? 김일성은 당연히 책임져야죠. 박근영은 뭐 좀 다릅니까? 박근영 주체성 없습니다. 스탈린이나 소련 군대에게 맹목적으로 예속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신탁 통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자기 주관이 없고 위에서 소련에서 지령하는 대로 신탁 통치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박근영이기 때문에 김일성 박근영은 공동 책임이죠. 여기 지금 얼굴 반반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 결국은 민족을 판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박근영은 뭐 점잖은 것 같지만은 속으로 무슨 꿍꿍이 했는지 모르지만은 처음부터 소련에 가서 무기, 경제 원조 간청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던 주범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6.25 전쟁에는 그 전쟁을 일으켰던 북한 공산 정권의 내각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최고사령부에서 북한의 어떤 그 전쟁에서 최고 결정을 한 사람이 7명입니다. 그 7명에는 김일성, 박헌영 두 사람을 포함해서 최용건, 정준택, 김책, 홍명희, 박일우입니다. 이 사람 7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책임이 가장 크죠. 여기서 보면은 최용건 민족보위상 지금 국방부 장관을 했죠. 정준택은 국가계획위원회니까 우리로 치면은 경제수장입니다. 그리고 김책, 이 사람 또 산업이니까 산업상이니까 그 전쟁 산업을 다 했죠. 홍명희 이 사람 그 월북한 사람입니다. 부수상하면서 소련에 그 김일성을 따라 소련에 가서 이렇게 전쟁을 간청하는데 따라갔습니다. 박일우도 중국 중공군 펑더와이와 김일성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서 전쟁에 충실하게 일했죠.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책임자죠. 이 외에도 그 북한 공산 정권의 강요들, 6.25 전쟁 때 북한 공산 정권의 강요들 책임이 있습니다. 문화선전상 허정숙, 재정상 최창익 이런 사람들 다 전쟁 책임이 있죠. 월북해서 강요가 된 이병남, 김원봉, 주영아, 박문규, 이경로, 이용, 김정주, 이승엽은 서울시 인민위원장을 했죠. 서울을 점령했을 때 아주 이 사람 전범입니다. 그리고 노동상 허성택 이 사람 또 대구 폭동 이런 거 주도하고 해서 다 범죄인들입니다. 여기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최용건, 정준택,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면은 김책, 그리고 맨 오른쪽이 그 홍명희, 밑에는 박일우입니다. 여기 월북한 사람이죠. 백남훈. 이 사람은 우리 남쪽에서 교수로 한 사람인데 사상이 공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서 교육상을 하고, 김원봉 이 사람은 해방 전에는 임정이라든지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었는데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가서 결국 공산 전시 내각에 거기서 일을 했죠. 사실입니다. 최창희 재정상 이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지만은 예난에 중국 공산주의자가 되죠. 저 맨 위에 있는 허헌 그리고 딸인 허정숙은 아주 김일성을 그냥 맹종하는 그런 공산분자입니다. 여기 가서 북한에서 결국 전쟁 내각에 한 자리를 한 거죠. 그 외에 6.25 전쟁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허가이 등 소련에서 온 고려인 공산주의자들, 이 사람들 결국 북한의 그 공산화를 주도한 사람들입니다. 소련군에 앞장서서 통역 이런 걸 하고 또 소련의 각종 공산 이런 문화를 도입해 가지고 북한에다가 심어 놓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아주 이 북한 공산화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들이 고려인들이고 이 사람들이 또 그 전쟁으로 연결된 거죠.
그리고 김일성과 함께 88여단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마찬가지고, 김두봉과 같이 예난에 있던 공산주의자, 그리고 방호산 같이 팔로군 부대에 있다가 부대를 이끌고 전쟁에 참여한 자들, 그리고 서울시 인민위원장을 하면서 서울시를 아주 그 서울 시민들을 아주 그 탄압하고 그리고 또 납치하고 이렇게 고열을 빨았던 사람이 이승엽 아닙니까? 다 책임이 있죠. 그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왼쪽에 고려인 허가이, 조선노동당을 만든 주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두봉, 이 사람은 예난의 공산주의자인데 한때 임정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공산주의자가 됐죠. 그리고 저기 강근, 그 다음에 방호산, 위에 강근, 방호산, 밑에 무정, 이승엽, 방학세 이 사람은 비밀경찰 총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많은 우리 그 인사들을 납치하고 또 학살하고 그거 주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고려인입니다. 6.25 전쟁은 북한 주민의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북한에 있다가 월남했던 시인 구상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동족의 형제들이 소련제 따발총과 소련제 탱크를 몰고 강도 때처럼 몰려왔을 때 이것을 동족의 의지나 행위로 여긴다든지 이해한 사람은 한국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련제 무기를 들고 왔지만은 그것이 동족의 의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의지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전 북한군 연대장 인관택의 정언을 보면은 나는 인민공화국 혁명자 유가족으로 김일성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폭로한다. 일찍부터 침략 준비에 광분해온 공산주의 소련이 광분해온 거죠. 6월 25일 그들의 앞잡이 김일성 일당을 교사하여 대한민국에 무력 침공을 개시했다. 38선 일대에 직결해 있던 조선인민군은 소련 군사고문단의 직접 지휘하에 이날 새벽 전 전선에 걸쳐서 무력 침공을 감행했다. 이것도 명백하게 소련의 지시에 의해서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정언하고 있습니다. 전 북한군 공병 장교로 있던 주영복 씨 정언도 있습니다. 이 사람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련군 수석고문 와실리에프 중장, 지금 왼쪽에 있는 와실리에프 중장 사진에 볼 수 있죠. 이 사람이야 30여 명이 북한에 와가지고 이 군사고문인데 밤낮 없이 대남 작전을 세우고 진두지휘에서 서울을 점령했다.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김일성이나 우리 북한군이 이 6.25 전쟁을 일으키고 작전을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와실리에프 이런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공격 작전 계획을 수립해주고 그 작전 계획에 따라서 모든 그 군인들을 여기 우리 조선인민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투입한 거죠. 북한 주민과 일반 병사들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이죠. 북한 같은 그런 공산체제, 독재체제에서 여론이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방송과 신문이 전부 다 공산당의 그 어떤 선전 매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론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의견이 올라갈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부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전쟁 범죄고 김일성과 박헌영이 앞장서서 하수인 노릇을 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전쟁 내각에 있었던 사람들 전부 다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전쟁 범죄에 책임 있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